안녕하세요. 미스추입니다. 오늘은 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 생각되는데요. 소재가 흥미로웠던 작품으로 제목은 살인은 쉽다입니다. 예전 문고판에서는 위치우드 살인사건으로 출간되었던 적이 있고요. BBC 미스 마플 시리즈에 각색되어 방영됐던 작품입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인은 쉽다. 전직 경찰 루크 피츠윌리엄이 런던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라비니아 핑커튼이라는 한 노부인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 위치우드 언더이슈에서 누군가 치밀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적어도 4건 이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쳐다만 보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녀는 런던 경시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거란 말과 함께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한 살인은 너무 쉽다 라는 섬뜩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다음날 루크 피츠윌리엄은 뉴스에서 핑커튼 부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일주일 후 그녀가 다음 희생자로 지목한 험블비 박사의 부고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 기막힌 우연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루크는 위치우드로 가서 조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친구 지미의 도움으로 위치우드에 살고 있는 그의 사촌 브리짓 콘웨이의 저택 애쉬 마노르에서 묵기로 합니다. 위치우드는 악마의 연회나 마녀의 화양 전통이 있었던 고풍스러운 마을이었고 애쉬 마노르는 그 마을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귀족 고든 위필드 경의 자택으로 브리짓 콘웨이는 그의 약혼녀입니다. 나중에 루크와 브리짓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루크와 브리짓은 함께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연사 혹은 사고사로 보이는 사망자에 대해서 특히 핑커튼 부인이 언급한 에이미 깁스, 토미 피어스, 험블비 박사 그리고 해리 카터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인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일단 사망자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에이미 깁스. 젊고 예쁘장하고 영리하나 남자와 놀기 좋아하고 버릇없는 가정부. 어두운 밤에 약병을 혼돈하여 감기약 대신 모자 염색약을 마시고 사망. 자살이라는 의혹이 있다. 두 번째, 해리 카터. 세븐스타츠라는 술집 주인. 남봉꾼으로 아내와 딸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킴.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강가 다리를 건너다 추락사. 세 번째, 토미 피어스. 주변 동물들과 아이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 도서관 꼭대기층 창문을 닫다 떨어져 사망. 네 번째, 험블비 박사. 꼬장꼬장하고 고집이 센 노인. 의사.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기가 있었다. 손을 베어 급성 폐혈증으로 3일 만에 사망. 다섯 번째, 라비니아 핑커튼 부인. 교회 일을 돌봐주던 친절한 노부인. 런던에서 차 사고로 사망. 여섯 번째, 리디아 호튼. 호튼 소령의 부인. 과시욕이 있는 비위가 거슬리는 여자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급성 위염을 앓다가 죽었다. 다음으로 주변 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든 위필드경, 애쉬 마노르의 주인, 잡지사 사장, 짝달막한 거구로 위치우드 언더 애쉬 출신의 벼락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근처에 있는 큰 저택을 사들여 도서관, 박물관, 마을 회관들을 지어 기증했다. 자신의 불우한 과거와 성공 이야기를 떠벌리길 좋아하고 상당히 무식한 데다 남의 말을 잘 믿는 성격이다. 두 번째, 알프레드 웨이크. 그 지역 교구 목사. 세 번째, 에벗. 변호사. 명랑하지만 깐깐한 성격. 네 번째, 지오프레이 토머스. 닥터 토머스. 험블비 박사의 동업자로 젊고 겸손하고 친절하지만 ST의 전형을 보여준다. 험블비 박사의 딸. 로즈 험블비와 약혼한 사이지만 험블비 박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다섯 번째, 호튼 소령. 불독 3마리를 키우는 퇴역 군인.
호튼 소령은 그의 부인 리디아 호튼에게 매우 친절했고 비서 역할도 도맡아 했으며 부인과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6번째, 엘스워시, 골동품 상점 주인, 여성스럽고 건방진 태도의 소유자, 물건을 파는 데보다는 주술적인 의식이나 마법의 취미가 있어 보여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 7번째, 오노리아 웨인플리트 부인, 현재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저택의 주인이었고 그 옆 작은 주택에서 살며 도서관 일을 맡고 있다. 독신으로 혼자 사는 전형적인 시골 노부인 같아 보인다. 여윈 몸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싹싹하고 지적이다. 루크와 브리짓은 주변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 좀 더 자세한 사실을 듣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알프레드 웨이크 목사를 만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험블비 박사가 죽은 후 지오프레이 토머스 박사의 위상이 올라간 게 사실이며 그와 험블비 박사는 치료법에서도 몇 번 충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정 문제에서도 토머스 박사는 그의 아름다운 딸 로즈 험블비에게 반했고 험블비 박사는 화를 내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흘렀겠죠. 토미 피어스에 대해서는 한때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로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나쁜 영향을 주어 성가대에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우체국에서 일했으나 해고되었고 변호사 에버시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다시 해고를 당합니다. 애쉬마노르에서 한동안 정원사 조수로 있었는데 너무 버릇이 없어서 위필드 경이 다시 내보냅니다. 웨인플리트 부인이 가끔 유리창 닦는 일을 시켰는데 도서관 맨 위층 창문을 닫고 있다가 떨어져 병원에 보내졌으나 바로 사망합니다. 첫 발견자는 핑커튼 부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루크는 웨인플리트 부인을 만납니다. 웨인플리트 대령의 딸로 귀족다운 자부심과 영민함을 갖춘 여성이었는데요. 가문이 기울면서 오빠가 살고 있던 저택을 팔아버린 후 위필드 경이 그 저택을 사들여 도서관으로 개조를 하였으며 그녀는 위필드 경의 배려로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 사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미 깁스는 애쉬마노르를 나온 후 그녀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에이미 깁스 사건 당시에 대한 질문에 웨인플리트 부인은 차분하게 답합니다. 에이미에게는 정비소 수리공인 짐 합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약혼자는 에이미를 매우 좋아했다고 하죠. 하지만 에이미는 새 골동품 가게 엘시워스 씨에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건 당일에 대해서는 에이미는 매우 몸이 좋지 않았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토머스 박사가 기침약을 든 병을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쯤에 숨이 막힌 것 같은 끔찍한 소리가 들렸고 그 방으로 갔더니 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인 리드가 지붕을 타고 간신히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었죠.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사인은 수산 중독, 염색약과 실험약은 크기가 같았고 감기 시럽은 세면대 위에, 모자 염색약은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병을 혼돈해서 염색약을 마셨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웨인플리트 부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에이미가 자살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브리짓과 웨인플리트 부인은 에이미 깁스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젊고 멋내는 걸 좋아하는 에이미 깁스 같은 여성이 그런 모자 염색약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모자 염색약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에이미 깁스는 당근색에 가까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빨간색 염색약을 쓸 리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요즘 여성들은 모자 염색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머스 박사와 토미 피어스의 어머니 피어스 부인 호튼 소령 로즈 험블비를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토머스 박사는 명백한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사건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아주 오랫동안 분명히 내가 있는 동안에는 살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루크는 그가 냉정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어스 부인.
피어스 부인은 토미에 대해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것을 좋아해서 마노르의 정원사 앞에서 위필드 경 흉내를 내고 있다가 들켜 해고되었고, 에버시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봐서는 안 되는 개인 서류를 봐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에버시에 대해서는 농담이나 명랑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상대하기 힘든 사람으로 상수도가 문제로 험블비 박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해리 카터는 세븐스타트 주인인데 카터의 딸 루시와 에버시와의 소문 때문에 술에 취해 에버시 집을 찾아가서 온갖 험한 말을 주고받았고 그 후 일주일 후에 카터는 물에 빠져 죽었죠. 로즈 험블비. 로즈 험블비는 핑커튼 부인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핑커튼 부인이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며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며 경고 비슷한 말을 했고 시내에 가기 전날 행동이 이상하게도 안절부절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릿짓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뭔가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고 말합니다. 엘스워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이 무섭고 기괴하게 생긴 친구들과 마녀의 조언에서 이상한 의식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토미 피어스는 그 사람의 조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 지오프레이 토마스 박사와 아버지 험블비 박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르다며 가끔 충돌하기도 했고 토마스 박사는 참을성 있고 예의 바르게 처신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아니까 말수도 적고 어려워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커튼 부인이 죽던 날 박사는 분만을 돕느라 다른 곳을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호튼 소령을 만납니다. 호튼 소령은 그의 죽은 부인 리디아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위험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병에 차도가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자 험블비 박사의 치료법에 불만을 표현했고 험블비 박사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 후 토마스 박사를 불렀고 병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리디아 호튼은 집에서 자신을 돌보는 2명의 간호사가 자기가 먹을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주장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위필드 경은 온실에서 키운 포도와 복숭아를 보내주었고 웨인플리트 부인과 핑커튼 부인이 자주 보러 오곤 했는데 핑커튼 부인은 특히 리디아가 먹는 음식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리디아는 엘스워시를 좋아해 그가 보름달이 떴을 때 캔 약초라면서 주는 약을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인 에버시와는 싸운 적이 있었고 유능한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을 거스리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루크는 오노리아 웨인플리트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웨인플리트 부인이 범인으로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추궁해 보기로 하죠. 그는 자신의 정체와 피커튼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깁스 사건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고 믿는 이유와 범인으로 누구를 의심하느냐고 묻습니다. 웨인플리트 부인은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며 그냥 자신의 상상, 생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도 굳이 대답을 회피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남자친구 존 하비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죠. 웨인플리트 부인은 그녀는 핑커튼 부인이 누구를 의심했는지 궁금해하며 눈빛이 기묘한 남자라고 말하자 웨인플리트 부인은 의미 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루크는 웨인플리트 부인의 의견을 끌어내는데 실패합니다. 대신 웨인플리트 부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신은 한때 위필드 경과 약혼한 사이였다고 루크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랍니다. 그녀는 위필드 경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고 그녀는 그가 독학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계급차를 이유로 반대했죠. 마지막으로 루크는 에이미 깁스의 이모 처치 부인을 만나 추궁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에이미는 한밤중에 마녀의 초원에서 엘시워스와 그의 친구들이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주인인 위필드 경이 그걸 알고 호되게 야단을 쳤으며 에이미가 말대꾸를 하고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에이미 깁스의 살인자로 누구를 의심하냐는 질문에 엘스워시라고 답합니다. 다음날 루크는 도서관에 들어갔다 웨인플리트 부인과 마주칩니다.
그녀는 여기저기 캐고 다니는 루크에게 살인범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걸 알게 되면 위험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제 생각엔 그 살인자가 얼마나 영리한 놈인지 선생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놈은 조심스럽기까지 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경험이 아주 많아요. 루크는 웨인플리트 부인과 함께 길을 나섰다가 애쉬만으로에서 분노에 찬 누군가 싸우는 고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위필드 경과 그의 운전기사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넌 해고야. 리버스라는 운전기사가 위필드 경의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여자를 태우고 다녔다는 이유였습니다. 운전기사의 애원에도 단호하게 말하는 위필드 경에게 술 취한 운전기사는 험한 소리를 해댑니다. 이 영감탱이야.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가 여기 이 동네에서 신발 가게를 했던 걸 모를 줄 알아? 당신이 수탉처럼 의시되면서 걸어다니는 꼴을 보면 웃다가 속이 뒤집힐 정도야. 당신은 나보다 잘난 게 없어. 당신이 이렇게 불쌍하게 배내온 돼지만 아니었다면 내가 턱을 한 방 먹였을 거야. 그 말에 위필드 경은 놀라 뒷걸음질치다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웨인플리트 부인은 다정하게 위필드 경을 위로하고 돌아갑니다. 그녀는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한 걸까요? 루크는 생각합니다. 루크가 위필드 경과 저택으로 들어갈 때 위필드 경이 추억에 잠기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한때 오노리아와 약혼한 적이 있으며 그때는 아름다웠다고. 늙은 웨인플리트 대령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고 고집불통에 악마처럼 자부심이 넘친 양반이었다고. 그래서 오노리아가 자신과 결혼 발표를 했을 때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와의 관계가 파토난 것은 그녀의 가족 때문이 아니라 작은 카나리어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지긋지긋하게 울어대는 작은 카나리아가 있었는데 자신은 그놈이 싫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카나리아의 목이 비틀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한 것 같지 않다며 애석해하죠. 그때 브리짓이 마을 모텔에 엘스워시의 친구들인 것으로 보이는 3명의 기괴한 사람들이 도착했다고 하며 소문에 따르면 오늘 밤 마녀의 초원에서 방탕한 짓거리를 할 거라는 소문도 전합니다. 루크는 밤을 틈타 몇 가지 도구를 챙겨 엘스워시의 가게로 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의 집에서 연필로 토미 피어스 문제 해결이라고 적힌 작은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가 죽기 이틀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깁스 스케치 한가운데 빨간색으로 격렬하게 가위표를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감기 약병이 있었죠. 그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엘스워시였죠.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춤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의기양양하게 걸으면서 눈빛이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무엇보다 엘스워시의 손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엘스워시 골동품 가게 조사를 끝내고 애쉬 마룬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크는 대문 기둥이 쓰러져 있고 그 밑에 깔려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운전기사 리버스였습니다. 루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의도한 거라고. 사고로 보이도록 그 살인자가 다시 살인을 한 거라고. 기사의 머리 뒤에는 모래가 묻어 있었는데 근처에 모래는 없었습니다. 정황상 누군가 기사가 문을 통해 가려고 할 때 머리를 내려치고 눕혀놓은 후 기둥을 굴려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